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농작물 재보험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강의를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가축 재보험 이제 1과목, 2과목 강의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재보험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 할 때 뭐부터 하고 가셨나요? 1과목도 그렇고 2과목도 그렇고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갔었어요. 가축도 보면 저 뒤쪽에 용어 가축 재보험 계약 관련해서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꼭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본적인 용어를 알고 강의를 들어가고 또는 강의를 듣는 것은 훨씬 더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농작물 재보험 했던 것처럼 가축도 용어 정리를 먼저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재보험 관련 용어입니다. 계약 관련 용어고요. 먼저 볼게요. 보험의 목적이 뭐더라? 이거는 농작물 재보험 쌤이 하고 왔어요. 그죠? 가축 우리 보험을 들 때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가축 같은 경우는 가축도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지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축 그다음에 우리 축사도 해당이 되죠. 보험계약자, 보험을 체결하는 사람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더라.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 보통 우리 지금 그 농작물이나 가축 쪽은 계약자나 피보험자 거의 같죠. 이제 피보험자, 보험계약자를 달리하는 경우들이 우리 임보험들 있잖아요. 타인을 위한 보험 이런 것들이 다르죠. 법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학회 기관도 가능하더라. 보험기관은 이제 보험 보장을 받는 기관이고요. 보험증권은 우리 계약 보험 딱 그 성립이 되고 나면 주는 증서 같은 거죠. 보험약관은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서로 약속한 어떤 약정서 같은 거더라. 보험사고는 우연적으로 일어나야 되죠. 우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 보험가액입니다. 보험가액은 앞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한 2번인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죠. 내 가치, 내 보험 목적물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보험가액.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고 보험 목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더라. 실제로 재보험 사업자가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 보험가액을 절대로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래 이 가치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부담금이더라. 자기부담금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내가 이것만큼 공제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보험금 받죠. 내가 내는 거. 자, 보험금 분담.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보험을 하나만 들지 않고 똑같은 보험 목적물을 가지고 똑같은 동일한 사고가 났는데 내가 보험을 하나만 들지 않고 A, B, C 여러 개 보험을 들었을 때 결국 중복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각각 공제 금액에 따라서 이제 내 그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서 비례배분한다는 이런 비율에 따라서 손해보상한다는 얘기예요. 중복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위권. 우리 대위권 이거 시험 나왔었죠. 우리 8회 때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가축 손해보험에서 대위권 부분 나왔어요.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을 내가 이런 경우죠. A라 우리 계약자예요. B가 보험사예요. 이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축사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계약자가 잘못해서 불이 난 게 아니고 옆집에 사는 C라는 사람이 잘못해서 불이 났어요. 물론 우리 B라는 보험사는 A사한테 바로 보험금을 주겠죠. 왜? A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C한테 할 수 있어요. 맞나요? 왜? C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가 되겠고요. 이거 보험금 내가 전손이다 전액 보상했어요. 전액 보상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들은 이 보험회사가 다 가지고 온다는 것을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A가 C한테 요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걸 누가 가져올 수 있나요? B가 가지고 오죠. 이런 걸 대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초달가액은 이미 우리가 비가림 시설할 때도 배웠고 원예 시설할 때도 배웠고 인삼할 때도 배우고 왔습니다. 어떤 거요? 내가 어떤 손해가 났을 때 내가 제일 처음에 가입할 때 구입할 때 하고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보험의 목적과 동질입니다. 처음에 살 때하고 똑같이 만들어줘 이 얘기예요. 처음 조달하는 거하고 똑같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자, 가입률은 어떤가요? 원래 가입 대상이 있는데 실제로 몇 두나 가입했어? 이게 가입률이죠. 백분율로 나타낸 거. 손해율 우리가 보험료 할 때 앞에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손해율은 내가 낸 보험료가 얼마예요? 근데 보험금 얼마 받았어요? 아래는 보험료가고요. 분자에는 보험금이 온다는 거. 이걸 손해율이라고 합니다. 사업이익 한두당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가격입니다. 한두당 평균 가격입니다. 한두당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가격.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제 두당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를 가격, 두당 평균 가격은 보통 100kg 기준이 100kg. 자, 한두당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거가 사업이익이더라. 자, 그럼 경영비는 어떤 거냐? 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최근에 비육돈, 비육돈을 생산하기 위해 드는 평균적인 경영비를 뺀다는 얘기입니다. 비육돈까지 가는 거. 보통 우리 돼지가 처음에 이제 생산을 딱 하면 자돈 되잖아요. 자돈, 그죠? 그 다음에 육성돈으로 가죠. 육성돈. 그 다음에 비육돈으로 가죠. 그래서 요 비육돈 말하는 거예요. 육성돈에서 비육돈 가기 전에 후보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익률입니다. 이익률 공식 한번 볼게요. 이 이익률은 우리가 지금 100kg 비육돈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자, 사업이익이 뭐였어요? 100kg 비육돈 기준 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거잖아. 이 사업이익입니다. 위에는 결국 사업이익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아래에는 100kg 비육돈 평균 가격이 온다는 얘기예요. 100kg 비육돈 평균 가격에 실제 사업이익이 얼마만큼이야? 요게 이익률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익이라는 뭐 100kg 비육돈 평균 가격에 경영비를 뺀 거. 이거 나중에 어디에 나오나요? 우리 그 축산휴지 보장보험 할 때 이거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률이 16.5% 미만이에요 라고 한다면 적어도 16.5%만큼은 보장해 줄게. 16.5% 미만이다 라고 하면 16.5%로 넣고 이익률을 계산합니다. 나중에 축산, 휴지, 보장, 보험금 계산할 때 요 산식 그대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재해 관련이네요. 이 재해 관련도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해요. 가축재해에서 자연재해라고 하는 거를 이 두 개가 묶어진 거예요. 이 두 개. 뭐요? 풍재, 수재, 설해, 지진이라고 돼 있고 나머지 쭉 다 있죠. 풍재, 수재, 설해, 지진 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조수, 우박, 지진, 분화 등이 있겠고요. 폭염이 있네요. 폭염주의보, 폭염특보 기상청에서 발령한 거. 이거 두 개를 묶어서 가축에서는 자연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설 등 자연재해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죠. 특히 어디요? 또 말. 나중에 우리 사슴 양에 가면 나옵니다. 풍수설 등 자연재해. 그 안에는 뭐가 우리가 폭염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등 자연재해.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플러스 되어서 자연재해라는 거. 소와 말은 주계약에서 폭염을 보장합니다. 보장하고 사슴양은 특약에서 폭염을 보장합니다. 소도체 결함입니다. 자,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었어요. 이제 경매하러 갈 거예요. 근데 경매하러 가는 도중에 결함이 발견이 된 거예요. 결함이 발견돼가지고 그러면 경매하러 가는 과정에 경매 시까지 이제 발견된 결함이기 때문에 경매 가격에 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경매 가격, 경락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500만 원짜리 손데 그죠? 이 하락해가지고 3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200만 원 보상해 주세요 라는 거잖아. 이 손해가 200만 원이잖아요. 항상 근데 우리가 자기 부담금을 빼기 때문에 우리 소도체 결함의 자기 부담금이 20%예요. 20%. 그러면 원래는 뭐 100%인데 20% 뺐어요. 0.2, 1 마이너스 0.2 이렇게 해서 200만 원에 80%죠. 결국은 그죠? 80%만큼은 보상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축산유지입니다. 질병으로 인하고 전체가 폐쇄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축산업 또는 축산업을 중단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는 축사가 여러 개 있는데 뭐 1동, 2동, 3동, 2동, 3동 일부잖아요. 일부만 중단하는 경우 또는 전체를 중단하는 경우 요럴 때
축산휴지 보장, 축산휴지입니다. 쉰다는 거. 그 축산휴지 손해라는 것은 이 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는 거죠. 중단이 되었어요. 사업이익이 부상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사업이익의 차감 금액이죠. 원래는 이것만큼 벌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것만큼밖에 못 벌어. 그럼 요 차이, 요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정기적 장치 위험입니다. 정기적 장치 위험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가축에서 어떤 전기 장치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이 전기적 장치 고장으로 인해서 설비들 같은 게 이제 파괴되어 가지고 온도의 변화로 보험 목적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적 장치가 어떤 게 있냐?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례기, 배지 뭐 많아요.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차단기, 그다음에 개폐기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다음에 배전반 이런 전기장치 설비 등의 파괴 또는 변조로 인해서 온도의 변화입니다.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질병 관련 용어네요. 질병. 돼지 질병 3개 보장하는 건 나와요. 그다음에 TD, PD, 로타바이러스 이렇게 3개 나오거든요. 나중에 TGE, PED, 로타바이러스. TGE는 그냥 위장병이에요. 위장염. 그다음에 PED는 설사병. 자, 위장염이나 설사병도 다 어떤 돼지한테 많이 나타나는 자돈, 어린 돼지 있죠. 자돈한테 많이 나타나고 이럴 때 TG나 PED가 오면 자돈은 거의 죽는 경우들이 폐사율이 높습니다. 폐사율, 치사율이 높다는 거. 그다음에 로타바이러스. 주로 다 설사를 일으킵니다. 설사를 일으키는 거. 자, 구제육 있죠. 우리 구제육 때문에 우리 돼지고기 못 먹는다, 소 못 먹는다 이런 경우들 가끔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건 구제육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소,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이제 나타나는 병이고요. 구제역. 자, 이거는 그냥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다음에 AI 조류 인플루엔자. AI 같은 경우 우리 날개 달린 우리 동물들 있죠, 짐승들 있죠. 이런 경우에 AI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죠. 조류, 특히 조류. 그래서 우리 AI 바이러스 조심해야 될 때는 철새 드로지라든지 못 가게 하잖아요. 이런 거. 돼지열병.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돼지열병, 가축전염병. 사람한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않고 가축한테만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있더라. 난대계 전염병. 이런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닭이라고 한다면 보통 조류에서 나오는데 이제 어미닭한테 이 병이 생겼으면 그대로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부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화 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어미닭이다라고 한다면 이 어미한테 문제가 생겨서 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 그죠? 부화하고 초생추. 우리 결국은 이제 알을 넣으면 이 알을 부화시켜갖고 병아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난대계 전염병에 걸려 있으면 어미의 그 병이 그대로 알한테도 그리고 부화한 병아리한테도 이렇게 옮겨가는 거, 이런 거를 난대계 전염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타 축산 관련 용어들이 있네요. 가축 계열화 사업들. 가축 계열화 사업 한번 볼게요. 이거는 가축의 생산이나 사육, 사료 공급, 가공, 유통 연계를 연계한 일체의 통합 경영 활동을 말하는 거야. 가축 계열화 사업.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하림 닭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예 그냥 우리가 개인 계약자가 농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대단위로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걸 가축 계열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류를 가축 계열화 사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 가축을 키우는 거는 그 계약자가 하죠. 계약자가 하지만 그 어떤가 하는 거예요. 하림에 다 납품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브랜드에 납품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그 가축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농민이 도축 가축은 하지만 유통하는 거는 또 누가 어떤 브랜드에서 하는 것들, 이건 가축 계열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돼지 MSY, 마케팅 per show per year 이렇게 돼 있네요. 돼지 MSY, MSG가 아닙니다. MSY입니다. 돼지 한 마리가 1년에 돼지를 몇 마리나 출하하느냐. 110kg가 될 때까지. 비육돈 이상이다, 그죠? 110kg가 되는, 출하 체중이 110kg가 되는 돼지를 1년에 몇 마리나 생존해가지고 출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통계낸 게 MSY입니다. 보통 돼지는,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오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한 15마리 정도가 110kg까지, 비육돈까지 만들어서 출하할 수 있는 돼지 출하 개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SY. 산란수입니다.
이건 뭐 이제 닭이 예를 들면 닭이죠, 그죠? 닭을 예를 들면 알을 달걀을 몇 개나 낳을 수 있느냐, 생산된 알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70에서 75% 정도 산란 지수를 표현하면 70에서 75%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산란하는 산란계들이 이 수치가 70% 미만으로 떨어지잖아요.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나오죠. 산란계들이 이제 산란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20주부터 70주까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이 과목에서 산란계 보험금 계산할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나중에 이 과목 가서 할게요. 자조금 관리 위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쭉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다라는 거고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되실 것 같아요. 브랜드 등록하는 거죠. 쇠고기 이력제도입니다. 쇠고기 이력제도는 이거 일종의 우리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하고 같은 거예요. 맞죠? 우리 주민등록증 있는 것처럼 소도 출생신고를 한단 말이야. 출생한다라고 하면 출생신고하고 기표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소고기 이력제도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출생에서부터 도축하고 죽고 나면 이제 죽고 없으니까 그런 이제 사망 처리까지 다 하는 거, 소고기 이력제도, 포장 처리, 판매 기록까지 전부 기록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소의 이력을 추적해 갈 수 있는 거, 이걸 소고기 이력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수의사 처방제, 이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 실시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사업의 주관 부처는 농림축산부죠. 이거 한번 정리된 걸로 한번 볼까요? 우리 가축재해보험 운영 기간을 보면 사업 총괄은 누가 하냐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합니다. 재해보험 정책과고요. 정책과 따로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에 재해보험 정책과.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느냐? 농업정책보험금융, 우리가 알고 있는 농금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 운영은 누가 해요? 우리가 재해보험 사업자가 NH손보라고 했죠. NH손보이지만 가축은 NH손보만 하지 않아요. 예전부터 원래는 KB손보, DB손보, 하나손보, 현대해상 등이 있지만 지금은 주로 NH손보 가축 어디에서 가입하나요? 축협에서 하잖아요. 시골에 보면 축협에서 가입하는 확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험업 감독기관으로 금융위원회가 있고, 분쟁 해결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이 있고, 심의기구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요거는 나중에 1차 시험할 때 농업재해보험법 할 때 이거 배웁니다. 운영체계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 농림축산식품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 농금원, 그 다음에 시행기관 재보험 사업자가 되겠네요. 국고보조금 보험료 운영하는 거 다 재보험 사업자가 한다는 거. 자, 보험료와 운영비를 주고 누구한테? 여기가 재보험 사업자가 실제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이 재보험 사업자한테 누가 보험을 들어요? 계약자가. 계약자가 보험 들은 뭐죠? 보험료를 주고, 재보험 사업자는 재해가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어요 라면 보험금을 주죠. 하지만 조사는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 하지 않고 위탁합니다. 누구한테? 손해평가사들이나 손해사등사나 손해평가인들, 조사자들한테 위탁을 하죠. 위탁을 한 결과 조사를 하고 나면 이런 조사자들은 수당을 받게 되고, 수당을 받은 그 결과물로 현지조사표, 즉 손해평가 결과를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재보험 사업자한테. 그다음에 재보험 사업자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보험을 들죠. 어디? 국가에 드는 거 재보험. 우리 이제 재보험은 우리 재보험은 국가입니다. 국가. 하지만 국내 민영보험사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재보험료를 내고 재보험금을 받게 되는 형태. 보험 개발에서 보험료를 산출하더라. 금융감독원에서 기초서류를 확인하더라. 그다음에 앞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가축재해보험 사업주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사업관리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되겠네요. 그다음에 사업시행기관 재보험사입니다. 가축재해보험사는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다는 거. 그다음 재보험 사업자가 하는 거, 보험 상품 배발, 판매,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 실질적인 운영을 다 하는 것은 재보험 사업자이더라.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분쟁해결기랑 금융감독원. 이거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로넣기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표로도 만들어 드리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그다음에 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차관위 위원장이다. 이거는 실은 우리 이 과목에서 보다는 1과목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장관위 위원장이 아니에요. 심의위에는 차관위 위원장이라는 거. 그다음에 보험 사업 시행 주요 내용 한번 볼게요. 앞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술술술 넘어갔어요. 자, 사업 대상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재보험 사업 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어떤 가축을 사육한다는 거야. 그냥 소유가 아니고 사육하는 우리 원예시설은 소유잖아요. 근데 가축은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야. 현재 가축재보험 목적물은 16개 축종입니다. 가장 기본으로 소, 말, 돼지 가죠. 그 다음에 가금류가 갑니다. 쭉 여기까지 가금류. 다음에 사슴, 양, 다음에 우리가 관상조까지 가금류네요. 사슴, 양, 오토꿀 한꺼번에 모아서 기타 가축 이렇게 봅니다. 구분을 소, 말, 돼지 합니다. 그 다음에 가금류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가축 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소 따로, 말 따로, 돼지. 가금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몇 가지로 해서 이제 16개 축종이 되네요. 가금류는 암기 팁이 따로 있어요. 이거 지금 뭐 어떻게, 닭, 오리 순수들을 어떻게 암기해요? 이런 게 있죠. 가금류는 오매, 꽁닭이, 관상이 거칠다. 이렇게 합니다. 오리, 메추리, 꿩. 그 다음에 다 그대로. 꽁닭, 관상이, 관상조, 거칠더라. 거위, 또 뭐 칠면조, 다 차조 이렇게 합니다. 오매, 꽁닭, 관상이 거칠더라. 거칠다라고 오매, 꽁닭, 관상, 거칠다. 오매, 꽁닭 아니면 그냥 오매, 꽁닭이 관상조로는 거칠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혹시나 싶어서 가로넣기. 그다음에 기타 가축은 사슴양이 대표적이고요. 오토꿀, 오소리, 토끼, 꿀벌이 있어요. 오소리 너무 생소하지 않나요? 오소리도 그럼 먹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소리는 기름을 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입한 농가는 거의 몇 개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오소리는 주로 기름을 사용하는 용도이고요. 뭐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 기름이 이제 우리 그 의약품으로 사용되긴 하는데 그 오소리 기름이 화상을 입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가축은 가축만 드는 게 아니죠. 가축만 드는 가축 사육시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야? 축사잖아요.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 축사예요, 축사. 가축 16종과 가축 사육시설이 그 대상이 되는 거더라. 자, 농업재보험법. 요거는 뭐 실은 뭐냐면 이거 역시도 1차 시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볼게요. 농작물 재보면은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이렇게 돼 있고요. 가축은 가축 및 축산 시설물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수산물은 양식 수산물이고 자연산 아니에요. 양식 수산물, 양식 시설물. 요거 양식 이거를 자연산 바꿔갖고 1차 시험 때 시험이 잘 나오잖아요. 됐나요? 요거는 이제 1차 시험에 들어있는 관계 법령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2차 시험까지 요거 낸다는 1차 시험 치고 왔는데 2차에서 또 이거 시험 낸다는 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자, 농작물 재보험 한번 볼게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거. 그다음에 임산물을 재배하는 거. 가축은 사육입니다. 가축은 사육하는 거. 자, 정부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지원은 우리가 정부 지원이란 건 뭐예요? 결국 정책보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보험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 보험금을 타게 되려면 내가 보험 가입하고 난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보험료를 지급해 주잖아요.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계속 순보험료에 몇 프로를 줘요? 순보험료에 뭐 40%를 줘요? 50%를 줘요? 뭐 30%를 줘요? 이거 막 우리 보험료 계산할 때 배웠었잖아요. 배울 때 자기 부담 비율이 얼마일 때? 정부 지원 비율이 틀려져요. 가수 사종일 때는 내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 지원율이 달라져요. 이거 계속 암기했었잖아요. 가축은 순보험료에 이런 말이 없어요. 없고 그냥 납입보험료에 50%. 이거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납입보험료에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얼마당? 개인 또는 법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50%까지 지원해 주더라. 하지만 요건이 있더라. 뭐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우리 그 농작물도 그랬죠. 지원을 받는 조건 중에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축산업. 엄청 축산 단위가 크다라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조금 소규모다 라고 하면 등록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등록도 안 할 정도의 더 소규모다 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되더라. 그다음에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여야 되더라. 가축재해보험 정부 지원 요건입니다. 한번 순서대로 볼게요. 먼저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됩니다.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받은 자여야 되고요. 자, 첫 번째 농업경영체법입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이거는 농업경영체 등록이에요. 결국 농업경영체 등록이에요. 축산법입니다.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받은 자. 축산 이게 엄청 넓은데 그죠? 규모가 있어요. 규모 뭐 이상. 이건 예전에는 그게 우리 기본서에 들어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내용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 말, 닭들 다 해갖고 뭐 규모가 얼마 있을 때는 꼭 허가 대상이어야 되더라. 규모가 얼마 있을 때는 등록만 하면 되더라. 아니면 규모가 또 이거 미만일 경우에는 농업경영체만 등록하면 되더라. 이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건 이야기하는 거야. 자, 축산법에 의한 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여야 되더라. 그다음에 농업식품기본법. 이 법은 암기를 해주세요. 농업경영체법에 의한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이고요. 축산법에 의한 거, 그다음에 농업식품기본법에 의한 거, 그다음에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를 등록받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 제외 대상 있죠? 제외 대상 있다고 했잖아요. 제외 대상은 뭐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농업경영체만 등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축산법에 의해서 자 그대로 갑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입니다. 보험 대상 목적물이 없는 경우에도 가축 전염 예방법 보험 목적 대상물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하더라. 이건 어떤 경우이냐면 완전 전염병에 의해서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축 플러스 뭐예요? 축사잖아요. 축사를 특약으로 가입하잖아요. 보험 대상 목적물 가축이 없어도 우리 축산 가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축협은 그다음에 축산업 등록 제외 대상도 지원을 해주더라. 요거 가로넣기 이걸 전부 적으세요.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낮지는 않지만 가로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이제 색깔 제가 구분해 놓은 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같은 경우는 있죠. 축산이 건물이잖아요. 건물이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 있어야 되고요. 아직 짓고 있다고 하면 가설 건축물 관리 대장도 있어야 되더라. 그리고 적어도 가축이 있고 축사가 특약이에요. 주계약이 있어야만 특약이 따라 가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주계약 가입 금액이 최소 얼마? 10만 원은 이상 가입해야 정부 지원이 가능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축 전염 예방법에 따라서 전부 죽고 없은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적어도 1만 원, 최소 1만 원 이상은 가입해야 되더라.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물 관리 대장은 축사이기 때문에 주택 용도이면 안 돼요. 주택 용도인데다가 축사 지원하면 그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시골에 가면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축재해보험 관련 정부 지원은 몇 프로? 앞에서 했지만 다시 반복이에요. 납입보험료의 50%입니다.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특이한 건 말입니다. 말은 가입 금액이 4천만 원까지 가입 금액이 4천만 원까지는 그죠? 보험료의 50% 납입보험료를 50%를 정부에 지원해줘요. 말은 워낙 고가여서 단위가 올라갑니다. 근데 말이 내가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짜리 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4천만 원까지는 50% 지원을 받아요. 그럼 나머지 2천만 원 있죠. 이거는 50%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떻게 4천만 원을 초과해요? 라고 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의 70%만큼 그럼 2천만 원의 70% 274 1,400만 원이죠. 이것만 50% 지원 1-50% 되겠네요. 0.5 50% 지원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 특이합니다. 이거 7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말은 4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납입보험료 50% 지원해 줍니다. 4천만 원 초과해요 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70%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50% 지원합니다 라고 하고요. 그 대상은
국내산 이제 외국산 경주만 안 됩니다. 외국산 경주만 쏙지 마세요. 안 됩니다. 최종 정리해 볼게요. 지원 대상 전국에서 보험 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가축은 자, 정부 지원은 납입보험료의 50%입니다.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이더라. 예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말 한번 볼게요. 말 특이하니까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50% 지원합니다. 초과한 금액의 70%까지만 50% 지원합니다. 보험료는 보통 보험 금액의 보험료율이잖아요. 보험료율입니다. 자, 농가 납입보험료 4천만 원 이하 이러다 50% 그대로 지원 초과하면 보험료의 35%만 국고 지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초과하는 거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초과하는 금액 곱하기 70%에 해당되는 것만 50% 지원합니다. 맞나요? 50% 지원. 결국은 이거 두 개 합치면 35%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초과하는 금액에 70% 해당되는 것만큼은 50% 지원합니다. 이 말이나 초과하는 금액에 35% 지원합니다. 이거 말은 같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외국산 경주만은 정부 지원에서 대상 제외더라. 4천만 원 초과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가정했다. 요율이 10%다 라고 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거 2천만 원의 요율 10% 여기에 해당되는 거 70%만큼의 50%만 지원이더라. 그러니까 70만 원이 되겠네요. 자, 70만 원이 되겠고 요것도 70만 원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결국은 요거 두 개 이렇게 합쳐버리면 35% 맞죠? 결국은 2천만 원 초과하는 4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요율 곱하고 35%만큼 통틀어 그냥 지원이네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나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70%만 50% 지원이더라. 이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지금 기본세에는 내가 2천만 원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0%만 50% 지원이에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거예요. 계산할 때는 바로 0.3 해도 되겠죠. 만일에 계약자 부담 보험금을 찾으시오라고 한다면 곱하기 0.1에서 1 마이너스 0.35 하면 되겠죠. 맞나요? 이거는 국고 지원율이니까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됐죠? 가축 한번 보겠습니다. 16개 축종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축산시설물이 있습니다. 축산시설물에는 축사가 있었고요. 부속물이 있을 거고 부속물 우리가 뭐 따라오는 거 뭐 창고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부착물이 있습니다. 부착물 뭐 간판 같은 거 있죠. 부속 설비, 뭐 따라오는 뭐 난방 설비라든지, 뭐 냉방 설비라든지, 기본 뭐 급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속 설비 같은 게 되겠더라. 하지만 태양광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은 제외에 한번 봐주십니다. 가로놓기. 자, 가축보험 한번 봅니다. 소, 말, 양. 양에는 여러 가지 있네요. 산양, 면양, 염소도 추가되었어요. 작년에. 돼지. 그다음에 사슴. 그다음에 닭. 우리 오매, 꼰다, 꽁다, 관상조로 그칠다 라고 암기했습니다. 가금류는. 네, 사슴, 그다음에 뭐 사슴양하고 우리가 오토콜 했잖아요. 오소리, 토끼, 꿀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축산법에 의한 거, 축산법 시행령에 의한 거, 농림식품부 고시에 의한 거 이것까지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보험 미대상 축종한 봅니다. 기러기, 노새, 당나귀, 개 안 들어갑니다. 이거 1차 시험에 한 번씩 예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곤충이나 지렁이 안 들어갑니다. 대체식품들 안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목적물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소입니다. 소는 언제부터 가입이 가능하냐면 태어나서 15일 이상이 지나면 가입 가능해요. 그러니까 몇 세까지? 13세 미만까지. 이거 3회 때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슴양 한번 볼게요. 사슴양은 생후 2개월 이상일 때부터. 나머지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기본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소, 한우, 유구, 젖소 있네요. 종모우, 종자, 한우, 젖소 있고요. 돼지 있고 말은 종류가 되게 많네요. 일반마, 그다음에 육성마, 그다음에 경주마, 종모마, 종빈마, 제주마 있네요. 가금 오매, 꿩닭이, 관상조로는 거칠다 암기했습니다. 기타 가축은 사슴양하고 오토꿀이에요. 사슴양하고 오토꿀. 축사는 가축 사육 있고 건물 있고 부속 건물이 있더라. 가입 행태는 전체가 다 포괄 가입입니다. 포괄 가입하는데 개별 가입이 가능한 게 있더라. 종모우.
종목 후 개별 가입 가능하고요. 말 개별 가입 가능합니다. 왜냐면 금액 단위가 워낙 커서 그래요. 종목도 막 10억까지 가는 종목도 있거든요. 말도 뭐 6천만 원 이렇게 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가입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국고 지원 비율입니다. 납입 보험료의 50% 국고 지원입니다. 지자체 지원이 있으면 지자체까지 해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계산하시면 돼요. 가금류 안기티 오매 꽁닭이 관상조로 거칠다. 요거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보험 가입 단위 지금 앞에서 우리가 했는데 요까지만 정리를 할까요? 자, 보험 가입 단위 전부 보험입니다. 포괄 가입제입니다. 하지만 개별 가입 가능한 거 있다 했죠. 종모우 소하고 말입니다. 판매 기간 볼게요. 연중 가입 가능해요. 연중 가입 가능해. 그런데 태풍이 온다 했을 때 태풍이 온다 했어요. 태풍이 온다 했는데 태풍 맞춰가지고 태풍이 이제 한반도에 이제 착륙을 했어. 하긴 그 된 날부터 해서 태풍 특보 해제 때까지 그 안에 가입하는 거 안 되는 거 너무 이거는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폭염으로 인해서 진짜 그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경우 진짜 전체적으로 폐사하는 경우들 많아요. 그때 폭염의 집중 시기인 6월, 8월 이때만 폭염 때문에 가입하려고 피해 입은 거 보상 받으려고 가입하는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요거 잘 봐주세요. 가로놓기. 재범위 한번 봅니다. 보상하는 재, 자연재, 풍수, 설, 지진 등 안에는 폭염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꼭 유의하십시오.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질병, 축종별로 다른데요. 질병을 대표적으로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거. 소, 말. 그다음 특약에서 보장하는 거. 돼지, 사슴, 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꿀벌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화재 등을 보상합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우리 자조화 했잖아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근데 이 가축은 가축 자체가 짐승이기 때문에 조수해로 피해를 입지는 않겠죠. 그래서 조수해는 없어요. 대신에 뭐 질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 질병, 화재로 인해서 보상을 받더라. 맞나요? 그다음에 요건 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장 수준 이거는 이제 정말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제도 일반에 관한 거 하고 어떤 게 보험 목적물이 돼요? 가입은 어떻게 해요? 보험료는 어떻게 지원이 돼요? 이런 거 좀 배웠어요. 가입 축종이 16축종이 있는데 소, 말, 돼지, 그다음에 가금류, 기타 가축에는 사슴, 양, 오토꿀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는 좀 구분해 두시기 바라고요. 용어 정리에서도 제가 좀 이런 건 좀 봐주세요라는 것은 좀 이렇게 조금 기본적인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축은 1과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이제 많이 예전에는 1과목에서도 계산하는 게 있고 2과목에서도 계산하는 게 있고 계산하는 게 조금 나눠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가축은 전반적으로 1과목은 이제 계산하는 건 아주 가볍게 계산하는 정도의 내용들이고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1과목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 것 같고 뭐 계산 문제 해봤자 1과목은 이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손해 계산해서 보험금 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과목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거를 보장하는 손해고 보장하지 않는 손해인지 주계약에서 어떤 거 보장하는지 특약에서 어떤 거 보장하는지 이거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약이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축종이 이 특약에 가입을 할 수 있고 이 특약의 보험금 산정은 어떻게 해요? 그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1과목에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축종별 보장 수준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